어르신, 번호표는 뽑으셨어요? 저기 키오스크에서 먼저 처리하셔야죠. 허름한 노인이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에 색바랜 운동화, 손에는 해진 서류 가방 하나.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5번 창구의 김지연 32살의 그녀는 그 노인을 보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이 노인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불친절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2024년 가을, 서울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박도윤, 85세.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내의 통장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당신 통장 보러 갑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 내가 잘 지키고 있어.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도윤은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아내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도윤은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각박해졌구나. 10시 10분 도윤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던 탓에 화요일 오전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도윤은 번호표를 뽑으려 했지만 키오스크 화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작은 글씨들, 예금, 출금, 조회, 상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금은 아니고 조회는 아니 상속이니까 상담을. 에휴, 어르신, 모르시면 직원한테 물어보시든가요. 뒤에 사람도 많은데.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버튼을 눌러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44번. 현재 대기 번호는 102번이었습니다. 한두 명이나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도윤은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의자. 85세 노인의 허리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번호를 놓칠까봐 참았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가방에서 꺼내 마시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다시 넣었습니다. 안내방송. 143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내 차례구나. 안내방송. 144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 비틀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5번 창구 김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도윤이 오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번호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연 번호표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요. 제 아내 명의 통장인데 작년에 돌아가셔서요. 아, 상속이요? 서류 다 준비하셨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 전원 동의서, 인감증명서. 도윤 당황하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잔액 확인하고 이체 좀 하려고. 어휴, 그건 ATM에서 하셔야죠. 창구는 복잡한 업무만 처리한다니까요. 요즘은 다들 기계로 하시는데 왜 굳이 창구로 오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기계를 잘 못 다뤄서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발 어르신 보세요. 지금 대기 고객이
20명이나 더 남았어요. 제가 어르신 한 분 때문에 30분씩 시간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1시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번호표 다시 뽑으시고 저기 고객센터 가세요. 거기서 기계 사용법 배우시고요. 다음 고객님.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30분을 기다렸는데 1분도 안 되어 쫓겨난 것입니다. 어르신, 비켜주세요. 저도 급한데요. 그 젊은 고객이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렸습니다. 아! 도윤은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아내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구나. 85세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건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다음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다음 고객에게 밝은 목소리로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대출이요? 네,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그 대조적인 목소리가 도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40년을 믿었던 은행이란 말인가?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란 말인가?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인턴 사원 최서윤이었습니다. 입사 3개월 차의 신입이었습니다. 서윤 물건들을 주우며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도윤 눈물 글썽이며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ATM 사용법.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은 20분 동안 정성껏 도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며 도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한 것 같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 언제든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하지만 5번 창구의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연 비웃으며 저 인턴 봐. 저러다가 업무 평가 망치겠네. 저런 어르신들한테 시간 쓰면 뭐해?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니까 요즘 인턴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 도윤은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억하겠소. 김지연 5번 창구 절대 잊지 않겠소. 여러분, 박도윤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생. 한국 전쟁 직후 태어나 보릿고개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맨발로 학교를 다니던 소년. 도윤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가는데. 어머니 회상. 도윤아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내년엔 꼭 보내줄게.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25살에 대학에 입학했고 30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도윤 첫 출근 날 순자야, 나 오늘부터 선생님이야.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야. 순자 회상 기쁘게. 당신 정말 대단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기까지 오다니. 도윤은 45년간 교사로 일했습니다.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한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 사람은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진심이 가장 중요해. 1982년 도윤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은 돈 1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의 연봉이 350만 원,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이면 집도 살 수 있어요. 정말 은행에 투자하시려고요? 이르면 어떡해요? 여보, 나를 믿어봐요. 이 은행은 다를 거예요. 그날 도윤은 서울산업저축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헌 가방을 들고 은행 직원 A 회상 무시하며 여기는 VIP 고객만 상담합니다. 저쪽 일반 창구로 가세요. 은행 직원 B 회상 1천만 원이요? 그 정도면 창구에서 그냥 예금하세요. 투자 상담은 3천만 원 이상부터. 하지만 한 젊은 직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30대 초반의 성실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저를. 선생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모으신 소중한 돈이잖아요. 제가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김영수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눈물 글썽이며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후 3년간 김영수는 매달 도윤에게 손편지로 수익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모두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김영수의 편지 읽는 목소리. 도윤 선생님, 이번 달 수익률은 12%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자산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올림. 하지만 1985년 5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도윤 전화 받으며 아, 네. 김영수 씨가 교통사고로. 김영수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향년 35세. 어린 딸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 장례식장에서 영수 씨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소. 그날 도윤은 영정 앞에서 작은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검정 한복을 입은 3살배기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 그 아이를 보며 회상. 불쌍한 아이 아버지도 없이 어떻게 자라나. 그 후 도윤의 투자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서울산업저축은행은 서울산업은행으로 성장했고 40년이 흐른 지금 도윤이 투자한 1천만 원은 수백억 원의 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의 창립 주주이자 이사회 명예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순자야, 돈이 많아도 나는 여전히 외롭소. 이 돈이 무슨 소용이요. 그날 저녁 은행에서 굴욕을 당하고 돌아온 도윤. 그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수 씨가 살아 계셨다면 결코 고객을 저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정훈 전화로 도윤 선생님, 서울산업은행 본부 이정훈입니다. 선생님, 최근 강북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말인가? 노인 고객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만 37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나도 오늘 직접 경험했네. 이정훈 놀라며 네. 선생님께서 직접? 어느 직원입니까? 5번 창구 김지연이라는 직원이더군. 김지현 기록을 보니 최근 고객 불만이 가장 많은 직원입니다. 도윤 분노를 억누르며 내일 다시 가겠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선생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러게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세. 도윤은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과 구두, 순자야, 내일은 당신 남편이 제대로 보여줄 거요. 김영수 씨가 심은 정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 긴급회의. 여러분, 오늘 본사에서 특별감사단이 옵니다. 이정훈 이사님이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절대 실수 없도록. 지연 동료에게 속삭이며 에휴, 왜 하필. 오늘 어제 밤샘 알바하느라 3시간밖에 못 잤는데. 동료,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색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잖아. 엄마 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데.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고급스러운 가방. 하지만 얼굴은 어제 그 노인이었습니다. 직원 A 속삭임. 저분, 어제 그 어르신 아닌가? 여, 오늘은 왜 저렇게 차려입으셨지? 도윤은 창구로 가지 않고 직접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안내 직원, 저기 어르신, VIP룸은. 이정훈 이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네. 그 순간 VIP룸 문이 열리며 이정훈 이사가 나왔습니다. 이정훈 공손하게,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내 직원 놀라며 저분이 누구시길래? VIP룸 안. 도윤과 이정훈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실망스러웠네. 이것이 김영수 씨가 일하던 은행이란 말인가? 송구스럽습니다. 선생님, 지점장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지점장 헐떡이며 이사님 급하게 부르셔서. 지점장님,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지점장 도윤을 보며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박도윤 선생님. 우리 은행의 창립 주주이시며 이사회 명예 고문이십니다. 보유 주식만 현재 시세로 약 500억 원입니다. 지점장, 500억?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윤 차갑게, 어제 나는 이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지점장 떨리는 목소리. 선생님, 도윤 분노를 억누르며 1시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85세 노인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다리가 저려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데 5번 창구의 김지연이라는 직원, 그녀는 나를 1분도 안 되어 쫓아냈습니다. 지점장, 그게 어떻게? ATM에서 하세요. 시간 없어요. 번호표 다시 뽑으세요. 이게 은행원이 할 말입니까? 도윤의 외침에 VIP룸 밖의 직원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물건을 주우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85세 노인이 무릎 꿇고 바닥을 기면서도 김지현 직원을 당장 부르십시오. 지점장 급히 나가며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VIP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방 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낀 순간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정훈 차갑게 김지현 직원. 어제 144번 고객을 기억하십니까? 지연 당황하며 144번 어제는 고객이 워낙 많아서. 바로 나요. 네.
지연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그 허름한 노인. 하지만 오늘은 고급 정장을 입은 노신사. 지연 얼굴이 하얘지며 어제 도윤 다가서며 나는 85세 노인입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삽니다. 아내가 평생 모은 돈을 확인하러 매달 은행을 찾습니다. 지연,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 목소리 떨리며 어제 나는 1시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저려도 화장실이 급해도 참았습니다. 왜냐면 내 차례를 놓칠까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1분도 안 돼요. 나를 쫓아냈습니다. ATM 가라. 시간 없다. 다시 뽑아라.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지연 고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 죄송합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방이 열리고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내 사진도 떨어졌습니다. 85세 노인이 바닥에 무릎 꿇고 주우면서도 도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고객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지연 눈물 흘리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윤 서류를 펼치며 이게 보입니까? 주식 보유 증명서 500억 원어치, 그리고 이사회 고문 위촉장. 지점장과 지연 그리고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직원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 전 나는 가난한 교사였습니다. 평생 모은 1천만 원을 이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때 한 은행원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은 제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선생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행은 무엇입니까? 노인을 무시하고 쓰러뜨리고 모욕하는 곳이 되었습니까? 도윤의 외침이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 이정훈을 보며 이 이사 김지연 직원을 당장 해고하시오. 지연 무릎 꿇으며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당신이 나한테 준 모욕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지연 바닥에 엎드리며 오열.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윤 떨리는 목소리로 저 실례지만 제 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요? 안내 데스크 인턴 최서윤입니다. 어제 선생님을 도와드린. 도윤 눈을 들며 아, 그때 그 아가씨. 서윤 용기 내며 선생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연 선배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지연 고개 들며 서윤아,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야. 서윤 눈물 글썽이며 아니에요. 선배 제가 말씀드려야 해요. 선생님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 내가 무엇을 오해했단 말이오? 지연 선배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지점에서 가장 친절한 직원이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3개월 전에 입사했어요. 그때 선배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서윤아,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거야. 특히 노인분들은 더 정성껏 모셔야 해.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6개월 전 친절 직원 표창장을 받은 선배 사진이에요. 사진 속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표창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배는 점심시간도 반납하면서 노인 고객들을 도왔어요. ATM 사용법을 1시간씩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어제는 서윤 눈물 흘리며 5개월 전 선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어요. 지연 얼굴 가리며 서윤아, 제발 그만해. 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씩 나가요. 선배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오빠는 장애가 있어요. 선배가 혼자 다 책임져야 해요. VIP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선배는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을 해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요. 도윤 놀라며 3시간. 어제도 선배는 새벽 4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은행에 출근했어요. 5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서윤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지연의 모습. 저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선배를 봤어요.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하고 바닥 닦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연 오열하며 그만해. 제발 변명처럼 들려. 변명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제 아침 시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서윤 울먹이며 어머니 상태가 악화됐다고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선배는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지연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선생님, 선배가 선생님께 불친절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선배도 사람이에요. 지치고 무너지고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어제 오후 선배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서윤아, 나 요즘 미치겠어. 고객들한테 짜증내는 내가 싫어.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도윤 침묵. 서윤 무릎 꿇으며 선생님, 제발 선배를 용서해 주세요. 선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VIP룸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연 씨, 지연 고개 숙인 채 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힘들다는 걸. 지연 떨리는 목소리. 말씀드리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그리고 회사에서 잘릴까봐 무서웠어요.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대출도 5천만 원 받았어요. 이 직장 잃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참았단 말이오? 지연 눈물 흘리며 네, 참으려고 했는데 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병원에서 전화 받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시오. 지연, 선생님. 도윤 손을 내밀며 일어나라고 했소.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윤 눈물 글썽이며 미안하오. 내가 당신의 사정을 알지 못했소. 지연 놀라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우리 둘 다 잘못했소. 나는 당신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당신은 나를 귀찮은 노인으로만 봤소. 도윤은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 아직 늦지 않았소. 김지연 씨, 당신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지연 당황하며 네, 제 아버지요. 김영자 수자이십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 떨리는 목소리로 영수, 혹시 1982년에 서울산 업저축은행 본점에서 일하신 네, 맞아요.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 충격에 빠져 당신이 그 아이였구나. 장례식장에서 본 그 아이. 지연네, 선생님께서 저를 아세요? 도윤 눈물 흘리며 당신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이었소. 40년 전 가난한 교사를 믿어준 그 은행원. 지연 놀라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982년 내가 평생 모은 1천만 원을 은행에 맡기러 갔을 때 다른 직원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소. 하지만
당신 아버지만은 달랐소. 도윤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요. 당신 아버지가 40년 전에 손으로 써준 투자 보고서요.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 반듯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들. 도윤 선생님께 이번 달 수익률 보고 드립니다. 김영수 올림. 지연 떨리는 손으로 받으며 이게 아버지 글씨. 제가 처음 봐요. 당신 아버지는 3년 동안 매달 이런 편지를 보내주었소. 컴퓨터도 없던 시절 모두 손으로 쓴 편지였소. 지연 눈물 흘리며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신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했소, 선생님. 이 돈은 제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선생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믿게 만들었소. 그리고 그 믿음이 40년 후 오늘의 나를 만들었소. 도윤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5년 장례식장 사진 이것 봐요. 당신 아버지 장례식 날 영정. 앞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소. 검정 한복을 입고. 그게 바로 당신이오. 지연 사진을 보며 오열 아버지, 이게 아버지. 그날 나는 당신을 보며 생각했소. 저 아이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텐데 불쌍한 아이라고. 맞아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당신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소. 가난한 고객이든 부자 고객이든 똑같이 대했소. 그게 진정한 은행원이라고 생각했소. 도윤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소. 당신의 눈빛이 당신 아버지와 똑같았소.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은행원 일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그래서 당신은 은행원이 되었구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지연 고개 끄덕이며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시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처럼요.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고 저는 무너졌어요. 도윤 지연을 꽉 안아주며 무너지는 게 잘못이 아니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요. 지연 도윤의 품에서 오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욕되게 했어요. 아니요. 당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다는 것을, 어머니를 위해, 가족을 위해 싸워왔다는 것을. 이정훈 이사와 지점장 그리고 서윤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오늘 꽃을 피웠소. 이것이 바로 피연이요.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오. 도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이 안에 3천만 원이 들어있소. 당신 어머니 치료비로 쓰시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이건 당신 아버지에게 갚는 빚이오. 40년 전 당신 아버지가 나를 살렸소. 이제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요.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가진 주식의 10%, 약 50억 원어치요. 이건 원래 당신 아버지 몫이었소. 지연 놀라며 10억?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큰 돈. 당신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당연히 받았을 돈이요. 이제라도 돌려주는 거요. 지연 무릎 꿇으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 우시오. 그리고 약속하시오. 당신 아버지처럼 사람을 소중히 대하겠다고. 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윤 이정훈을 보며 이사,
김지연 직원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승진시키시오. 승진을 고객 서비스 팀장으로 임명하시오. 그리고 급여를 2배로 올려주시오. 더 이상 밤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게 지연 선생님, 저는 자격은 충분하오. 당신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소. 단지 지쳤을 뿐이오. 도윤은 서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최서윤 씨, 서윤 긴장하며 네, 선생님. 당신은 어제 나를 도와주었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당신만이 손을 내밀었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윤 고개 저으며 아니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오. 이사, 서윤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시오. 그리고 지연 씨, 팀에 배치하시오. 서윤 눈물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 서윤에게도 봉투를 건네며 이건 100만 원. 당신의 진심에 대한 보상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시오. 서윤 떨리며 받으며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정훈 이사가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일을 교훈 삼으십시오. 우리는 숫자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지점장 고개 숙이며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오후 3시에 전 직원을 로비에 모아주시오. 내가 할 말이 있소. 그날 오후 3시 강북지점의 모든 직원들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고객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지점장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은행의 창립 주주이시자 이사회 명예 고문이신 박도윤 선생님이십니다. 직원들과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 마이크 앞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도윤입니다. 40년 전 한 은행원이 가난한 교사를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명수.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은 제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40년 후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도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은행은 돈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뢰를 지키는 곳입니다. 사람의 꿈을 지키는 곳입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실 겁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도 있을 겁니다. 저녁에 부업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고객도 여러분처럼 힘든 사람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것, 그게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그게 바로 김명수 선생이 가르쳐준 정신입니다. 한 노인 고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노인 고객,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해받고 싶습니다. 젊은 고객,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어르신들께 불친절했던 적이 많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은행 로비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부터 이 지점은 김명수 정신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 고객도 여러분을 가족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날 강북지점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도윤이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을 연결해 주었고 수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연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으며 엄마, 나 팀장 됐어. 그리고 이제 밤 알바 안 해도 돼. 엄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 눈물 흘리며 지연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봤구나. 영수 씨, 고마워요. 우리 딸 지켜줘서. 지연 눈물 닦아주며 엄마, 울지 마. 이제 다 좋아질 거야. 아버지가 도와주셨어. 40년 만에 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여러분, 우리는 고객의 돈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인생을 관리하는 겁니다. 제 아버지는 40년 전 이렇게 말했답니다. 돈을 생명처럼 지키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일합시다. 직원들, 네, 팀장님. 서유는 정규직이 되었고 지연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을 찾아가 노인들에게 금융 교육을 했습니다. 서윤 복지관에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손주분께 용돈을 보내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감격하며 아가씨 덕분에 손주한테 용돈도 보내고 손주가 할아버지 최고래. 정말 고맙네 지연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오세요. 영상통화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강북지점은 기적처럼 변했습니다. 고객 불만은 제로가 되었고 오히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응답들 여러 목소리로 김지연 직원은 천사 같아요. 1시간이고 기다려주세요. 이 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라요. 진심으로 도와줘요. 노인도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1년 후 강북지점은 전국 최우수 지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98점.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연은 올해의 은행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도윤도 참석했습니다. 시상자, 올해의 은행원상은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김지연 씨에게 돌아갑니다. 지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 수상 소감.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 김영수,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박도윤 선생님의 것입니다. 저는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객석에서 도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연과 서윤은 도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윤 문 열며 어서 오시오 축하하오. 선생님,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거요. 나는 그저 손만 내밀었을 뿐이요. 선생님, 저희가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지연 서류를 꺼내며 제가 받은 주식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김영수 박도윤 희망재단이라고요. 도윤 감격하며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고 싶어요. 아버지와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도윤 눈물 글썽이며 당신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요. 그리고 나도 정말 자랑스럽소. 서윤,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돕는 삶을요. 도윤 미소 지으며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을 향해 여보, 오늘 정말 기쁜 날이오. 김영수 친구의 딸이 훌륭하게 자랐소. 그 친구가 4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오늘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소.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오. 2년 후 도윤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7세.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 그가 도왔던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은행원들. 지연 영정 앞에서 오열하며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연 눈물 닦으며 아버지한테 전해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정신이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도윤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은 김영수 박도윤 희망재단으로 기부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 그 돈으로 전국 각지에 도윤 노인 지원센터가 세워졌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김지연이 초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지연 재단 개소식에서 이 재단은 두 분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40년 전 김영수님이 심은 씨앗, 그리고 박도윤 선생님이 키운 나무, 이제 우리가 숲을 만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강북지점 앞에는 작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 한 명은 젊은 은행원, 한 명은 노인. 명패 읽는 목소리. 사람은 외모나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지연은 이제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을 찾습니다. 지연 복지관에서 할머니, 오늘은 손주분께 영상통화 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아가씨, 고맙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 귀찮을 텐데. 지연 환하게 웃으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행복이에요. 한 분이 제게 그러셨거든요. 사람을 도우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할머니 눈물 글썽이며 아가씨 덕분에 손주 얼굴 봤어. 영상통화로.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 다행이에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오세요. 손주분께 사진 보내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저녁 지연은 도윤의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매주 이곳을 찾아옵니다. 지연 동상 앞에서 선생님, 오늘도 잘 보내고 갑니다. 아버지와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재단을 통해 올해만 2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300명의 노인분들이 도움을 받았고요. 지연 미소 지으며 그리고 선생님,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돈을 많이 벌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도윤이 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박도윤과 김지연 그리고 김영수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김영수는 가난한 교사를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박도윤을 만들었고 박도윤은 지친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한 행동이 세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연입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40년이 걸립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때로는 당신의 자녀에게, 때로는 모르는 누군가에게.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지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일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4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 마지막 회상. 사람은 외모나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 도윤의 목소리. 그리고 선한 씨앗은 40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꽃을 피운다. 그 꽃은 또 다른 씨앗을 만들고 그 씨앗은 또 다른 숲을 만든다. 지금까지 허름한 노인 무시하던 은행 직원. 다음 날 무릎 꿇은 이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선한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것을